안녕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아파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제 마음 일부분에서는 나에겐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풍부히 받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근데 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후에 친정 부모님이 큰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때 제 나이는 34살이었고 남동생은 겨우 28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며 그래도 자식들이 잘 장성하면 행복하다고 하셨지만 부모님의 품이 없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남아있는 평생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 등을 처리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박스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일을 남동생이 이어받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친정아버지의 빈자리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 또한 꽤 많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으로 돈을 30억 정도 받았는데 이건 너와 나 둘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솜사탕 같아서 생각 안 하면 금방이라고요. 사라질지도 모르니 진실을 말해줬어. 남편한테나 부모님 유산에 대한 얘기는 안 해. 만약 30억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은 어떤 분이든 큰 금액일 테니 주의해야 한다고. 내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모은 돈이니 신중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큰 돈을 쓸 일은 없으니까 남동생과 나는 둘 다 동의했어.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직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쓸지 모르니 그 이유로 돈을 나눠주는 걸로 결론을 냈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낭비 쓰는 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생과 내 비밀로 간직하고 있기로 했어.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시어머니가 남동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돈총각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래도 친정아빠가 계셨을 때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도 했고 몇 년 전부터는 아빠보다 남동생이 더 많이 일해서 공장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둘 다 나이도 비슷하고 사업하는 것도 같아서 만나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제 동생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와서 도와주신 적이 있었죠. 둘이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제 동생을 시누이에게 소개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남동생은 키도 180cm를 넘고 듬직한 얼굴로 보였어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매력적이어서 집에 선물이나 편지를 가져오는 일이 자주 있었고 여자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친정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시작한 뒤로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우연히 올케를 만나고 그 후로 남동생이랑 2년 정도 교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결혼 얘기도 나왔다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남동생이 보는 눈이 없네. 낙보와도 부려시 같이 생겼다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딸 만나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죠. 그런데 저번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아무래도 남동생은 일도 안 하고 있다며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더군요. 나의 남동생을 엮으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신우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남동생과 잘 어울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신우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박스가 저희 남동생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박스였기 때문에 신우와 어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으로 신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커피를 들고 남동생을 찾으러 사업장에 갔는데 남동생을 만나는 동안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기서 일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번에 일을 찾던 중에 내가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서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업무를 주로 했던 토라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남동생이 친정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면서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행정을 봐주던 사람이 우리에게 잘 되는 사람이었죠. 예전에 남동생이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른 직장으로 이직도 못해서 잠깐 회사를 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았어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돈 주면서 시키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일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도 축하해줬습니다. 잘 됐네. 내가 저번에 거래처들이 많아지면서 격리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뽑으려고 했잖아. 여태까지 하는 일들이 달라서 처음에는 고생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가 고자 하더라고. 그래, 부부가 같이라면 너무 좋지. 아직 라고 하긴 너무 일러. 그래서 말인데 누나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었어. 저는 장난삼아 결혼에 대해 얘기를 꺼낸 거였는데 남동생이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더라고. 둘 다 30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년 초 정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생각 중이야. 누나 생각은 어때?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 생각이란. 생각해보면 뭐가 중요한지 나도 결혼을 해봤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권하는지 알겠더라. 내가 도와줄 게 없어. 도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넷이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채우면 돼서 누나가 도와줄 건 없어. 그래.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다면 해줄게. 남동생의 결혼 소식에 관해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달했다 봐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남동생 결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과 결혼한다며 그 여자 제대로 알아보긴 한 거야? 오래 만났더라도 어떤 사람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집안으로 들여야 돼. 둘이서 오래 만나기도 했고 둘이서 결혼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만약 아버님이 계셨다면 천천히 선택할 시간을 가졌을 텐데 섣불리 결혼하지 말고 자네도 마막 결혼할 사람을 잘 알아보아야 해요. 아니면 제가 한번 만나 확인해 볼까요? 어머님이 왜 나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에도 어머니는 자주 너에 대해 물으셨어요. 너는 화려한 얼굴을 가진 올케를 처음 만났을 때 살짝 색안경을 써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격은 조용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남동생과 잘 맞는 걸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려 했어요. 시작했다. 저번에 얼굴을 봤을 때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요. 사돈 총각은 사람 버른 눈이 없다고 해야 하나. 일을 함께하는 사업장에서 돈을 친정으로 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부부가 일을 함께한다면 좋죠. 예전에 시어머니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 하셨죠. 우리 딸처럼 비슷하게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 딸은 훨씬 참되고 지혜롭지만 너는 보는 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하면 신이도 아니라고 할 법한데 그 얘기를 고요하게 듣고 있는 내 동생에게 거슬렸어요. 신이도 내 동생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동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와 제 남동생의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예단이나 예물을 물어보셨는데 넌 뭐 해준다니?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받아서 뭐 해요? 둘이 결혼 준비 안 됐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런 건 받아야 하는 거야.
여기서 선제 말하면 결혼 생활 내내 끌려다니게 된다. 그리고 저도 제가 집회에 왔잖아요. 근데 남편이 저희 집에 혼수나 예물 같은 거 하나도 안 줬잖아요. 둘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요. 지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잖아. 그럼 어머님도 지금부터 돈을 받아야겠죠. 부지런히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신혼할 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제 남동생의 결혼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치다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특별히 말씀은 하지 않고 불평한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의 주소록에서 전화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실수로 전화를 걸었나 싶었지만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는데 잠시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차사고래 당한 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씀하십시어서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터라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한다며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남동생과 결혼을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게도 병원으로 서둘러 왔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당했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라고 하다가 내 동생까지 이러다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요? 어쩌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수철 씨 꼭 깨어날 거예요. 저와 올케의 바람가는 다에게 동생은 수술이 끝난 후에도 의식을 회복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해서 매일 병원에 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신이가 제 남동생의 치료실에 와서 동생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잠깐 놀랐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졌어요. 제 동생의 결혼식이 궁금한데 혹시 사고 때문에 헤어졌는지 생각해봤었어요. 예비 신부가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할 건데 남동생이 일을 하느라 못할지라도 나중에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사돈총각 사고로 헤어진 것은 아니겠죠. 예비 신부와 제 남동생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계속 돌아갈 거예요. 남동생이 없더라도 사업은 계속할 거니까요.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면서 화가 나서 이만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동생을 옆에서 지켜보며 빨리 어낼 수 있도록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남동생 옆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받은 거래처 중 한 분이었는데 납품기일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지금 남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남동생의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친정아버지가 저희들을 모아놓고 공장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이 일군 재산이다 보니 저희한테 물려주고 싶어서셨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친정아버지가 알려주는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정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고 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에 배우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사업장에 가보니 예전부터 일하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받은 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비 올케가 회사에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제 남동생이라면 일하는 격리 한 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출근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병이나 관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평원의 실력 같다 얘기 듣고 나서는 좀 못마땅했던 기분이었습니다. 봤는데 그래요. 꾸준히 병관을 해주러 오다가 이번에 몇 번 안 오길래 사업장 일 때문에 그런가 싶었거든요.
당연히 남동생이 사업장에 있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올해는 없었고 직원분께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희 사돈처녀가 사고 나기 전에 부적 공장을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건 없었네요. 우리 신우가 공장에 자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공장 박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몇 번 그렇게 오긴 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직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뻔했고 남동생 역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이랑 적절한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나 싶어 남동생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더니 사고 나기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신우였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전한 거였어요. 저랑은 통화가 안 됐으니 동생이 사고 나기 직전 통화한 사람은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이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총각은 좀 어때? 깨어 있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벌써 몇 달째야. 이러다가 장례식장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못 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사돈 총각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우리에게 주면 좋겠네요. 왜 아가씨에게 주는 건지요? 제 동생 거예요. 그리고 아직 뻔히 사는 애에게 어떻게 그러신 거죠? 죽기 전에 베풀어야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 동생을 빨리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이 곱씹으면서 화가 나서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냉소한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화를 다 풀고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셔서 어머니와 있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아까 나에게 전화해서 뭘 했는지 알아봤어. 내 동생의 장례식장을 확인하고 내 동생의 아파트를 신우 명의로 반환해달라고 했어. 나는 더는 어머니를 안 볼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당신이 첫남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 당신이 엄마에게 무슨 말을 대들어서 엄마도 확 분노의 말이 나왔을 거야. 우리 엄마는 가끔 자기 생각한 바를 달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 엄마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취지인데 내 동생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면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실수로 악을 쓰며 말하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휴, 당신 마음대로 해. 매번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등 터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옆에서 대꾸하기도 지칩니다. 당신도 좀 적당히 해. 남편이 한 톤 낮게 얘기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교통사고로 부모님 보낸 거 뻔히 아시면서 나도 알아. 동생이 계속 못 깨어나면 장례식장 준비하고 보내야 되는 거.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당장이라도 동생 가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저를 남 다가와서는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 마음을 알아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그리고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말하면 돼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장 장례식장을 잡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당신한테는 상처가 되겠다. 그래도 남편이 저를 달래줬기에 저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꾸준히 남동생 병문안에 갔습니다. 남동생과 결혼할 예비 신부가 오는 건 좋았지만 신부가 와서 남동생을 살펴보는 것은 괜히 불편하고 싫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일이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강력 형사들이 시댁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최수진 씨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력 형사가 저를 찾아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당황한 얼굴로 저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문을 모르고 따라갈 수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시는 거죠? 아니라 동생분 신고를 받고 찾아온 거라서요. 동생이 신고했다고 제 동생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동생이 깨어났으면 제게 연락이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근데 동생한테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고 병원에서도 2차례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하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경찰관은 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사무실에 가면서 동생과 통화를 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인정하고 경찰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신우가 따라 나왔습니다. 신우가 따라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우선은 남동생에게 전화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직 말하기가 어려워서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계속 물었더니 신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우가 갑자기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데 신우가 무엇을 할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신우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신우에게 다소 걸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집안 일이기 때문에 아가씨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저번에 직원께서는 우리 남동생 회사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언급했는데 물론 함께 사업을 한다는 입장을 이해하며 제 동생이 여자도 있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적당히 경계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신우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경찰분들과 함께 남동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사무실 안을 확인하고 CCTV 비치를 확인해 본 후에 사무실 안에는 새 총세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입구 쪽에 있었고 다른 것은 선배선에서 하나, 그리고 남동생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무슨 이유로 신고했는지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도둑질을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기 미수 관련된 일이 하나 있는 분이더라고요. 누구인지요? 이름이 무엇인지요?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은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람이란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경찰들이 모두 떠나신 후에 저는 곧바로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생의 병실에 들어갔는데 옆에 신우가 함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구하고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순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경찰에 관해 물어보기도 전에 신우에게 붙였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지켜달라고요. 당장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신우는 뭔가를 말하려고 머뭇거렸지만 이는 포기한 듯하며 알겠다고 하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동생이 신우를 손으로 썩는 제 속을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번에 지혜씨도 많이 받았어. 그러지 마. 내가 우리 아가씨 도움받을 게 뭐가 있어? 우리 회사의 돈이 계속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언니가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회사와 신랑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계속 얘기하니 신우가 말을 이어받아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려던 것은 요즘 들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상자를 다양한 모양으로 받아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몇 번 공장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앉는 곳에 항상 격리되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귀는 사이라고 들었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문을 살짝 열었는데 안에 있던 격리분이 하얀색 봉투를 본인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 지나가던 요즘 상여금이 너무 적게 줄어들었나 봐요. 직원분이 얼마 전 상여금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확인차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잠시만,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할 예정이었던 올케가 남동생의 회사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장님과 처음 이야기할 때는 매출이 늘어서 상여금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직원들은 돈을 별로 못 받았다고 해서 이에 직접 사정을 확인하고자 물어봤어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사무실 CCTV를 확인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범인을 발견하신 거죠. 너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말이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니 예비 올케가 남동생의 회사에서 있는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돈을 빼돌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절도로 남동생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들이 남동생의 사무실에 왔었죠. 이 상황을 알려준 것이 신우였던 것이었어요. 신우의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본인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비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더 잘 알고 있었고 막상 큰 돈을 보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CCTV 두 군데는 몰래 가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생 사무실에 있던 CCTV를 모르고 있었기에 예비의 행실이 들통나게 된 것이었어요. 제 동생은 월급은 계좌로 입금해주지만 상여금 같은 보너스는 일부러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하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랬기에 동생이 그런 식으로 보너스를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던 예비 올케가 몰래 일부 돈을 빼돌려서 본인이 챙긴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이 급하게 예비 올케를 찾아갔다가 순간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었죠. 지혜씨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더 많은 돈을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누나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격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지. 지식을 알려주고 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 뒤로 회계를 다 내가 챙겨서 이후로 돈을 빼돌리지 못했었던 거지. 아니, 그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뻔뻔하게 병원을 찾아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아마 내 핸드폰 공인 인증서나 그런 것 때문에 왔을 거야. 내가 그동안 혼수 상태였으니 어떻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건 알았지만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구나.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신우에게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시어머니 때문에 색안경을 써서 신우의 행동을 잘못 보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화를 냈네. 난 이런 줄도 몰랐고, 아니에요 저도 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을 안 듣게 된 건데요. 신우가 왜 그렇게 제 앞에서 침묵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혹시나 본인이 실수로 말하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정을 알겠구나. 동생 사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덕분이었고, 예비는 남동생이 신고한 지 얼마 안 돼 잡혔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한정 못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예비로 차였던 사람도 안심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발목을 잡힌 것이었죠. 갑자기 형사들이 찾아와서 경찰서로 끌려가 버렸는데 우리는 당황했어요. 남동생과 저에게 연락을 시작했어요. 남동생은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준비도 되기 전에 갑자기 그만 나 자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오빠에게도 말하려 했는데 금방 채울 거야.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변명은 그만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전에는 친정엄마가 여행을 다니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아프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말인데 합의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만 하다가 나중에는 직장도 못 얻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남에게 훔친 것을 받으려면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제 동생은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교훈을 받고 나온다는 것과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드릴 생각이었는데 지속적인 변명만 보면서 이전에 쌓인 신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여자가 빼돌린 돈이 몇백만 원만이 아니라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빼돌려 회사에서 한지 1년이 지났을 때 강력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형사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형사들이 나를 찾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어 선처를 구하고 그 여자 부모님들까지 우리 남동생에게 왔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무서워요. 너무하다. 아니야.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자. 우리가 그 돈을 물어줄게.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 고장 때문에 몇천만 원을 소비해서 우리 딸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 회복 중인 동생에게 찾아온 그 여자의 부모님이 그 여자와 같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먼저 큰 소리치기 시작했어. 지금 몸도 안 좋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인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뒷일 걱정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잖아. 아니야. 너는 뭔데 큰 소리야? 내가 뭘 알아? 알고 보니 바람 피고 있던 거. 아니요. 일단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줌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딸도 그런 방식으로 키웠으니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안정이 필요해요. 끝내야죠. 제 생각보다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이런 성격이라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부모님들이 계속 안 가실 거라며 제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할 테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며 남동생 병실을 떠났죠. 결국 그 여자는 우리 남동생이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끌려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동생과 결혼하려던 사람이 돈 때문에 동생을 배신한 게 원인일 거라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내가 많이 서운해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겠지만 미안하다 생각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해주셔서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를 선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역시 어른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있는구나 싶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사과에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라고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남동생이랑 결혼한 여자를 잘 봤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내 딸도 좀 예쁘게 봐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잘할게 하며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남동생과 함께의 생활이 여자아이에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신우를 만난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 남동생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신우가 곁에 있더라고요. 동생을 도와주며 챙겨주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느낌이 조금 이상했죠. 그런 순간에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며 신우를 참 이쁘게 키워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신우를 좋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 덕분에 제 남동생의 사업도 망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도 보존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신우가 주변 사업 관계자들에게 제 남동생의 박스 공장을 소개해줘서 거래처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신우에게 고마웠어요. 일들이 많았죠. 근데 동생이 제게 말하기 전에 모르겠다고 척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동생이 저를 불러가 보니 신우와 같이 있길래 오늘 얘기하려 했어요. 누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누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아가씨랑 만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니 남동생은 당황하며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겹사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남동생이 알았기에 조심스러웠던 걸 같아요. 남동생의 일이 있기 전에는 저도 시어머니를 대할 때 색을 구별해야 했어요. 썼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시어머니는 말씀을 세게 하시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챙겨주실 때가 많으시고 애정이 넘쳐서인 걸 느끼게 되어 예전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우도 제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가 잘 할 테니까요. 부족한 점이 많아도 노력하겠습니다. 아가씨가 무엇이 부족해 하는 데 있어 실은 내 동생을 만나준다는 것에 고마워할 뿐이에요. 내 동생 잘 부탁해요. 따뜻한 말을 듣고 신우가 눈물을 흘린 걸 보았어요. 저랑 시어머니랑 싸운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우와 남동생의 결혼을 반대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마음을 부여잡기 시작했어요.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제 동생과 만난 것이 고맙다는 말을 하니 긴장이 풀렸어요. 신혼집을 달래며 남동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의 신혼집으로 생각하던 집은 20평대로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가씨의 사업장과 거리적으로도 가까워서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을 그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신우가 남동생을 도와줄 때 제가 뭐 하나 도와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동생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는 걸로 갚아주면 될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아가씨의 혼수나 예물 등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께서 예전에 동생 결혼할 때 위해 남겨놓으신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신혼집을 지으면 혼수에 문제 없을 겁니다. 언니 아니에요. 저도 꽤 돈을 모았어서 결혼 준비에 그 돈을 사용하면 돼요. 졸 때 받아 그리고 그 돈은 비상금으로 잘 갖고 있어 살아가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신우는 한 사고에 대해 괜찮다고 했지만 거절했지만 계속 거절하면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저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남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남동생을 많이 도와줘서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들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신우가 진국이라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동생은 아직도 재물을 다니면서 회복 중이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신우는 여전히 저를 잘하고 그 모습을 동생에게도 나타내니 정말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한 격경사라고 할 수 있는 동생의 결혼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신 7개월을 넘겼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몸가짐은 임산부지만 결혼 생활 중에 온전한 평화 속에서 보낼 수 있는 날들이 있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일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신우가 아닌 올케가 된 저는 올케와 만남으로 인해 좋은 일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하자 시어머니는 요즘에는 남편을 얼마나 챙겨주나를 닥달하는 이야기에는 그녀가 남자에게 가볍게 입은 말을 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구박한 적이 있었는데 임신하면 몸이 얼마나 무거워지게 될지 알고 있다. 집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책임이 아니야. 너는 이미 엄마라서 왜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
방금 태양 아래서 힘들어. 집에 오면 쉬게 돼. 며느리는 하루 종일 무거운 배를 떠야 하는데 무거운 것을 다니냐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남자인 너가 더 도와줘야 해.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서도 기쁘게 느꼈어. 덕분에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도 상좋게 유지되어 있겠지. 삶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를 집안에 들일 때는 한 번, 두 번,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애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나름 반전이 있었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